시너지의 산타 황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22년, 이민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네요, 벌써.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셨는데 새해 느낌들은 잘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새로 신제품, 시너뮤. 정말 여러분들 이 프레덴셜들은 먼저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됐는데 정말 저도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 회사 제품을 먹고 있지만 이번은 대박입니다. 일단 맛도 너무 좋고 그리고 먹는 순간 여러분 아마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제품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효과도 즉효성도 있고 아마 이번에 엄청난 이슈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함께 될 거니까 거기에 꼭 한번 같이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수진 강사님의 오늘 1년간의 어떤 목표 계획을 여러분 함께 나누셨는데 가슴 떨리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같은 하늘인데 같은 하늘 아래 지금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막연한 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에 오늘 여기 또한 팀 리더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모임이죠. 퍼스널 직급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팀 리더 이상 되시는 분들만 오늘 이곳에서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급 이상이시죠.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오늘 내용적인 부분들도 좀 고급지고 그리고 좀 더 비전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사병이 사병 교육을 받느냐 똑같은 사람이 사병 교육을 받느냐 장교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나눠집니다. 오늘 이 팀 리더 이상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을 함께 만들고 가기 위한 훈련인 만큼 여러분들의 자세, 마음가짐 이것이 이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울리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내용들을 함께 진정성을 담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 드디어 여러분들 이민년 흑호의 해입니다. 흑호. 검은 호랑이죠. 검은 호랑이는 제가 막 찾다가 아주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강인한 거. 올해는 뭔가 모르게도 좀 강인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강인한 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성장이 되기도 하고 호랑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강인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이죠. 올해는 이곳에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강인한 리더십과 여러분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이민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년도 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매해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해가 있습니다. 매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해. 마치 우리가 뒤돌아보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등학교 3학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창시절 중에서 고3은 더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022년은 이 시너지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또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너지의 50주년 기념으로 지금 엄청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50년이라는 거, 반백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50년 동안 같은 고향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 50년을 못 살은 분들도 계시겠죠. 50년 동안 여러분들 한 브랜드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50년간 한 직장을 다녀본 적 혹시 50년간 산 집은 있습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한 겁니다. 반백년에 50년. 앞으로는 어때? 또 한 번의 반백년에 50년을 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해이기 때문에 NSP 시너지에서는 엄청난 프로모션을 1년간
연간 프로모션을 걸어봅니다. 아까 우리 박수인 강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는 관점. 주간으로 볼 거냐, 연간으로 볼 거냐. 정말 3년에서 5년을 또 길게는 10년을 어떻게 인생을 투자하고 끊어가냐에 따라서 남은 50년, 70년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이번 올해 2022년도는 시너지, NSP 시너지의 50주년 기념 맞는 헬스 챌린저와 ADA 프로모션, 리더십 리트리트는 8월 달까지지만 나머지는 executive 리트리트까지 시작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이핑까지 1년을 집중할 수 있는 1년의 선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하나하나가 결코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엄청난 기회 시간이 열려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전 세계인들이 언제 제일 많이 쇼핑하시는지 아십니까? 11월 달입니다. 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거든요. 그때는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쇼핑의 매출액이, 그래서 왜 블랙 프라이데이냐면 그쪽에는 엄청난 어떤 시간들에 매출액이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적자를 그때 다 해결하는 거죠. 2022년은 시너지, NSP 시너지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한 번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또 기회가 50년 만에 온 겁니다. 이건. 왜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좀 오늘 강의하는데 좀 흥분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주일째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가 왜 이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성장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게 회사의 프로모션들까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의 시스템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세상도 지금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본 분들은 아직 제 키를 모르실 겁니다. 키가 얼마 큰지. 굉장히 큽니다. 제 키가. 그래서 항상 앉은 키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6년째 이 제품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 쭉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26년의 세월 속에서 보면 아마 이번에 코로나를 처음 겪어본, 물론 처음입니다만 이 팬데믹이라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역병이죠. 이 역병이 여러분 처음 접한 분에게는 사업을 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지만 26년간 제가 겪어본 시점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 경제공황도 있었고, 오늘 이게 보이는 그림이 제 26년 동안 해왔던 그림입니다. 26년 동안 이렇게 97년도, 2008년도, 2020년도라는 어떤 모멘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스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때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신종플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르스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세월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는 끝없는 어떤 이런 팬데믹도 일어날 것이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경제공황도 일어났었어요. 여기 포인트 보면 1997년도 IMF 뒤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참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에게 줬고 큰 변화를 줬던 시대적인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진 해였어요. 그 전까지 나는 S맨이다, H맨이다, D맨이다. 어느 직장에만 가면 영원할 거라 했던 그 수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IMF가 딱 되는 그 순간부터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사람의 인식이 변하는 그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계기를 하게 됐습니다. 쭉쭉쭉쭉 성장하게 됐죠. 그때 이 비즈니스에 또 한 번의 계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08년도에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모기지론이 파산이 되고 거기서 통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그때 IMF 이후에 또 하나의 붐이 불었던 게 부동산 붐이었는데 2008년도에 부동산의 폭락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은 개념이 깨졌고 영원할 거는 부동산 불패 또 한 번의 하우스포라는 엄청난 어떤 짐을 통해서 변화를 또 받아들이죠. 그 사회적인 변화의 시간이 있었죠. NSP 시너지 코리아는 언제 성장을 했느냐? 여러분, 기회는 성공은 기회와 준비의 만남입니다. 2008년까지 우리는 이글스 시스템은 단단하게 기본과 원칙을 지켜내고 소비자가를 지켜내면서 150개 레그가 1개의 레그가 되면서 그때 2009년도에 엄청난 또 하나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끝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때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탄생해요. 뭐든지 시대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해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2019년 팬데믹이 2020년대 한국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0년 1월이었습니다. 1박 2일을 우리가 평창에 가려고 막 준비하는 시점에 갑자기 이런 팬데믹이 났다고 했을 때 황윤태 쌤과 탑5 분과 리더분과 회의를 했습니다.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때 저희들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죠. 이번에는 한번 빠지시죠. 그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 빌어야 6개월 안에 해결 안 되겠습니까?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2년이 왔어. 근데 그 2년의 시점에 1분기, 2분기가 지나면서부터 황윤태 쌤을 중심으로 탑5와 리더들은 즉각적으로 예측한 게 대응하기 시작한 거죠. 리얼스토리를 더 강화시키고 이글스 앱이 탄생이 되면서 줌으로 모든 것을 전환시켜가는 과정들을 발빠르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를 이제 코로나의 3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보면 지금 2022년 올해 어떤 현실이 왔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단지 전 세계 팬데믹이니까 처음 겪어보는 과정이니까 또 이건 누구의 악인도 없었어요. 원인도 없었어요. 질병이니까 역병이니까. 정부 지원을 갖고 서로 동참했던 시간, 견뎌내자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적용하는 변화된 세상으로 가기도 했고 개인의 삶은 인내의 한계가 오게 된 겁니다. IMF처럼 뭔가 변화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일 무서운 거는 코로나가 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현실이 돼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처음에 코로나가 딱 했을 때 해외로 나가는 비행과 여행사 이런 쪽에만 딱 스탑시킵니다. 다른 나라 출입을 막았으니까. 여행사 정도의 내국으로 바꾸면서 뭐 골프도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가 내국 여행으로 하겠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내수를 하면서 이제 해외 쪽으로 관광을 했던 또는 무역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는 멈추면서 국내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여 자영업자들 중에 요식업을 한번 봅시다. 제일 많아. 요식업이든 카페테리든 커피숍이든 뭐 일반 어떤 리테일하는 판매하는 소매상이든 근데 가장 좋은 요식업을 봤을 때 이제는 과거에는 요식업을 했던 사람이 내 동네에서 나의 단골이 있었어. 이제는 택배라는 세상이 2년을 지나고 3년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이 택배라는 배달 시스템이 되면서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가격도 비교가 되고 맛도 비교가 되고 브랜드도 비교가 되고 심지어 광고를 많이 할수록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뭔가의 게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한국에는 아마존이 들어왔다. 이제는 배달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개인의 삶들이 IMF 이상의 위기의 현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IMF는 직장인들한테 위기였다면 지금 코로나 이 과정은 자영업자의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대면에서 비대면의 세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은 어디냐? 직장 생활을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줌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굳이 거치지 않아야 될 결제자들의 자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잉여 인구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줌을 했다라면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수많은 중간에 있던 직장인들의 삶들이 2년 만에 싹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자동화 전산화라는 AI라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기회가 바뀌게 되죠. 요번에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전 세계 최첨단에 발달된 사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2022년의 하도가 로봇입니다. 로봇과 AI입니다. 로봇이 앞으로 끝없이 성장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제조, 물류, 의료 쪽에는 모든 것이 로봇화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게 10년, 20년이 걸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더 빨리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직장인들도 자신의 어떤 그 자리가 점점 더 위협받는 세상이 된 2022년은 엄청난 변화의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느 때보다 우리는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이 기술의 발달 속에 지금만큼 건강과 지금만큼 재정적 부분이 필요한 세상이 없는 게 되죠. 2020년은 감히 말씀드리면 MZ세대라는 지금 현재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30대까지 그들은 지금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직장을 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경력직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어떤 끝없는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지금 20대, 30대에게 우리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신체적으로 너무 젊어지니까. 그리고 줌을 통해서 비대면이 되니까 이 잉여 인구가 되니까 그 숙련공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2022년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IMF 때보다 금융위기보다도 엄청난 시대적인 명령과 시계적인 기회를 맞이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사업의 가장 경쟁력 일반사에서는 성실함이 위기를 맞는 세상이라도 성실합니까? 제일 빨리 잘리는 거야. 그는 자동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경쟁력은 성실한 세상입니다. AI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뭡니까? 체험 랠리를 못해. 이걸 못해. 체험 랠리를. AI가 이걸 어떻게 체험 랠리를 합니까? 묵지도 맛도 이건 성분을 갖고 있는 느낌은 표현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험 랠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소중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IMF 때 저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쌀 때 지금 여러분들 이 사업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에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슈퍼 천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발달되고 문명은 발전되겠지만 나한테는 기회가 있겠냐. 그 기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그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이곳에서 제가 왜 일주일간 지금 흥분된 상태냐. 물론 쇼크백을 2번 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응? 올해는 여러분들과 새해를 여는 이 시점에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생리적인 현상이 급해서 화장실 가실 분은 같이 가도 줘도 됩니다. 올해는 신무식 개념, 심리대 이상이 계신 분들에게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지내서 인생의 첩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1997년도에 결심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기회를 가진 사람들도 엄청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2년도는 NSP 시너지의 50주년이라는 이런 큰 복주머니에 세상적인 어떤 기회, 이글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움과 강인한 의지가 꿈을 이루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사실 매년 중요했습니다. 우리 삶은. 하지만 더 중요한 해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이라면 언제? 고3. 근데 꼭 보면 고3 때 여러분들 보면 꼭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꼭 이상하게 개똥타락이 또 들어옵니다. 그때 인생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 내가 그걸 조금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 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의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그 올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리더의 자세 오늘 5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5가지. 그 5가지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테마는 뭐냐? 올해의 화두. 어떤 경제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올해의 화두 뭐냐? 각자 도생이라고. 뭐 피곤함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올해 우리 이 기회를 갖고 있고 도구를 갖고 있고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의 리더분들에게는 올해의 큰 화두는 성장하자. 성공하자는 것은 하나의 테마일 뿐이야. 한 지점일 뿐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성장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끝없는 지속성의 끝없는 과정이죠. 한번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죽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거는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피니시점 누구나 성공하는 거라서 그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가는 겁니다. 그 성장하자. 그 성장하자는 그 마음으로 올해를 더더욱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를 한번 달려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뭘 성장할 건가?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에이 저거 다 알지.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는 그 생각이 혹시 운명론에 빠져 있다든지 여러분 삶의 한계를 스스로 진다든지 스스로 그 생각이 항상 남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든지 항상 부정적이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같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년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사람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성장해 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돼. 그래야 말과 행동이 조심하게 나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 문화 안에서 여러분의 학력도 나이도 재력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곳이에요. 오로지 여러분 하나의 가능성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도 살아가는 것 과정에서 성공한 인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더라면 이왕이면 여러분도 성공한 인생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재방송이 없는 인생. 그 한번 성공한 인생에는 어떤 인생이 있었냐면 생존이라는 것을 해결했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가져봤고 마지막으로 보람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생존을 해결을 해봤고 이게 건물을 지을 때 1층입니다. 1층. 1층을 지어야 2층, 3층을 짓는데 1층도 못 진 사람은 2층, 3층 맨날 했더라면 하다가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물론 남성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자연이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 프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지만 거기서 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 생존을 해결을 하고 선택의 자유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제가 볼 때
100에 1명 정도 꿈을 이루고 생존을 해결을 못하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들 생존을 해결하고 선택의 자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갖는 삶. 그리고 뒤돌아보면 참 보람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었고 누군가를 지켜낼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도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참 보람이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너지 안에서 다 해결 방법이 있어. 많은 분들은 방법은 주지만 대안을 방법론을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팀 리더 이상 되신 여러분들 생존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생존을 해결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팀 엘리트까지만 유지된다라면 메가2를 한 팀 엘리트만 유지가 된다라면 여러분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은퇴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직장생활하는 분들 물어보면 월 500만 원만 평생 나와도 괜찮겠습니까? 뭐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월 500만 원만 나오면 괜찮겠습니까? 생존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팀 엘리트만 유지되면 그 2배가 넘는 거예요. 메가2를 한 팀 엘리트가 된다면 유지되는 팀 엘리트라면 그 2배 이상의 평생 주어질 수 있다면 생존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야. 그리고 선택의 자유와 보람에까지 올라가는 단계는 어딜까요? 폴만 유지되면 내 인생에서 폴만 유지되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고 어떻게든 직접 보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 나는 안 돼. 아, 저 사람은 잘 됐고 나는 안 돼. 여러분들 흙수저든 금수저든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안에서. 누구든지 폴만 유지되는 인생이 되면 인생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대안도 있고 정확한 목적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 첫 번째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데 과정이 없겠습니까? 목적지가 있는데 어떻게 과정이 없겠습니까? 그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냐의 게임입니다. 매 순간순간 작은 것 갖고 여러분들 조울해질 겁니까? 매 작은 것마다 센치를 잴 겁니까? 여러분들 팀 엘리트만 가도 유지만 돼도 생존을 해결하고 펄만 유지가 돼도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프레덴셜, 더블, 트리플도 올라가면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26년 동안 이 안에서 그걸 직접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즉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팀 리더 이상 되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 일어나는 과정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하셔요. 크게 받아들여야 해요. 매 순간순간 저울로 재지 말고 제가 오늘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엄청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손 안 된다고 여러분들 너무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죠?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저도 처음에는 지금 뒤돌아보면 트리플이라는 직급 속에서 뒤돌아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오로지 이 시스템 속에서 이글스 시스템 속에서 머물렀고 세월을 쌓았고 믿고 행동했던 그 삶들이 이렇게 바뀌는 기적 같은 일.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 어떻게 성공했냐라는 이야기 많이 들 때 제가 아직도 낯설어요. 내가 무슨 성공자라. 근데 참 묘한 거는
이렇게 성공의 큰 기적 같은 성공을 했던 것 돌아보면 처음부터 알고 온 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크게 생각하고 크게 흡수하고 크게 생각하고 믿고 가다 보니까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변해가는 과정. 어떻게 두 번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전생도 못 살아봤는데 내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가겠습니까? 가면서 크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 삶이 변해가는 거. 올바른 곳에서. 올해 2022년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흡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받아지는 거. 그리고 또한 어차피 정상까지 가려면 목적지까지 가려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납니다. 그걸 피하려 애누리를 깎으려 하지 마시고 마치고는 어차피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를 항상 크게 보면서 긍정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또 양심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느낀 겁니다. 시스템 속에서 배웠던 과정 속에서 성공의 절반은 두려움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자신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훈련을 하고 더 자기를 가꾸려고 하고 있고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훈련과 그 생각과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불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많은 데를 가면 안 불편한 사람들 있죠.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 다 불편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기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의식을 갖고 훈련을 한다는 마음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글 스코어라는 우리 이글스 시스템에 철저하게 가야 되는 이글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거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오늘 역시 슈퍼팩을 많이 먹었네요. 덥네 보니까 에어컨을 켰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신년의 어떤 같은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강의로 하는 강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강의료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은 퍼스널부터 팀 리더부터 이그제큐티브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알고 있던 과정들을 저도 이곳에 배웠던 과정들을 함께 나누는 과연 세상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가족도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이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이곳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인생의 절반은 여러분 안전지대에 들어오십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거. 그의 성공의 원동력은 두려움이라는 거. 50% 이상은 두려움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해는 여러분 스스로가 늘 이 주문을, 이 말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조심하면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크게 보는 원리인데 그래야만 일어나는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기 위해서 뭘 또 성장시켜야 될 건가? 행동을 성장시켜. 어떤 행동이 올해는 더 필요한가? 고3 때 여러분들 학생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고3 때. 아마 답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고3이라고 다시 돌아간다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근데 참 자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돌아가는데. 행동에 여러분들 올해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고상 같은 시기라면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면 명확성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명확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다른 몇몇 개가 못 들어오고 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확성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행동이 필요하죠. 근데 그 명확한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쇼더 플랜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물론 제품을 주는 것도 쇼더 프로덕트, 제품을 주는 것도 사업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무얼 타고 가든 결국 버킹엄 한 지점입니다. 쇼더 플랜, 보상 플랜하고 방법론을 풀죠. 우리가 기회, 건강도 주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기회까지 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내가 명확하게 쇼더 플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돼 있는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제품 전달은 굉장히 강력하게 잘하세요. 하지만 보상 플랜하고 방법론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너무나도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또는 보상 플랜하고 방법론은 이걸 쌤만 쓰면 된다 생각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26년 동안 이 사업을 시스템 속에서 배워오면서 저도 똑같은 그런 갈등과 똑같은 어떤 많은 두려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드리는 대답을 가지고는 99%,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찾지를 못했어요. 99%. 100%가 맞을 것 같아요. 1%는 아직 그 사람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 이 사업을 못하는, 안 해야 되는 이유는 고정관념하고 체면 빼놓고 뭐가 있지? 고정관념하고 체면 빼놓고 뭐가 있겠냐? 이 사업을 못하거나 안 해야 될 이유. 고정관념과 체면.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 체면을 하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건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사업을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체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원래 부정적입니다. 물론 때가 아닌 사람,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때가 아닌 사람들은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때라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사람 때가 아니에요. 꿈이 있고 근데 그 꿈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고정관념과 체면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놓친 경우가 많죠. 어, 여러분들 우리가 주는 게 그 사람 고정관념과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기회를 주는 거고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건데 바지 하나 갈아입을 때, 옷 한 번 갈아입을 때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살 때는 더 고민하겠죠. 가성비 찾고. 하물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수단을 주는 건데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 건데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체면 이 사업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줄 때는 그 사람이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선택해줘서 고맙다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 나한테 늘 고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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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몇 번 여러분 그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행동해 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 봅니다. 모팀 리더이신 분인데 한 번은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서 찬스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찬스 미팅을 하는데 한번 혹시 궁금한 거나 좀 묻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 가슴이 짠하게 왔습니다. 앞으로 진짜 큰 리더가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진정성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팀 리더인 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용기를 낼까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분은 현장에서 뛰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면 속에 살아가는 고정관념과 체면 때문에 가면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도 어때? 밖에 웃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지운 것처럼. 성공의 50%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될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꿈을 이루고 싶은데, 진짜 펄이 되고 싶은데, 유지제품 펄이 되고 싶은데,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알에 있는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그 알 속에 있는 새는, 그 알 안에 있는 새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깨고 나오지 않는 순간 그 알은 썩습니다. 썩기 전에 누군가에게 깨지면 후라이팬에 떠지면 후라이라든지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변화하든지 변화당하든지 세상인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팔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 기회를 너무 늦기 전에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는 가져가는 여러분의 디스트리뷰터, 전달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이번에 황현태 선생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지. 단지 제품 하나 팔아 소매 맞은 만든 일이 아니에요. 그는 다음을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씨앗을 뿌려야만 수확을 얻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 5년, 10년, 100년을 해도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수확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 몇 년 했는데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씨앗을 뿌리는 것도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받고 노를 받았을 때 그 고정관념과 체면이 물론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럼 때가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람의 꿈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고정관념과 체면 때문에 쭈삣쭈삣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 설명을 보여주면서 거절을 받든 노를 받든 관계는 없어요. 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사람들은 어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성장하든지 이 사람의 삶이 바뀌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 정보를 다시 보든지 얘가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어때? 가만히 대포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앗은 뿌려진 게 아닌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2022년 IMF 때 수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평생 직장이 깨졌을 때 그 방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맞이한 줄 아시나요? 2020년도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저는 너무 흥분돼요. 올해가 얼마나 성장이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압축시켜 변해갈지. 저는 오늘 제 과거 이야기를 좀 몇 번 해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와 제 지인들, 제 친구들도 참 많이 이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하다가 뭐 회원가입은 다 도와줬죠. 가자, 해보자, 하자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제 친구들 중에 한 10명이 가장 가까운 고추 친구처럼 가까운 친구였잖아요. 지금도 그 10명 중에 아주 삶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중간에 살아가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고 연락이 안 된 친구도 있어. 그럼 제가 직접 연락하면 다른 친구 전화는 안 받고 제 전화는 받아야지. 이게 다른 친구가 삐지더라. 옛날엔 놓치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꼭 한 명 친구들은 한 명은 꼭 제가 챙깁니다. 그 중에 왜?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친구들 중에서 덩치가 좀 약했어.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또 어릴 때 좀 아팠기 때문에 틱도 있고 몸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한테 영향력이 좀 떨어졌던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다 함께 제가 이 사업할 때 같이 회원가입도 해줬고 하다가 다 그만뒀을 때 그 친구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저한테 용기를 줬던 친구. 해봐라 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닉네임을 붙여준 게 뭔지 아시나요? 니는 동기부여 자판기다. 왜? 니는 눌리면 된다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되겠지 되겠지. 그럼 생각이 작은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그때 뭔가 자영업을 하려고 막 했던 시점에 포장마차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포장마차를 했을 때 그 포장마차에 우동도 팔고 라면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가? 그 친구 그때 새벽에 갈 때 제가 한 번씩 찾아가 보면 니 할 수 있다 잘해라. 그 국수도 한 번 말아주고 논이도 한 3번 팔아줬어.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어려울 때 그때 마음을 줬던 친구가 너무 고마워. 지금은 이제 그 친구는 아주 멋지게 살아갑니다. 아주 뭐 자기 아파트에 자기 자가에 또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저는 결혼할 때 딱 평생 딱 한 번 축시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시 아시나요? 축가를 불렀으면 더 잘 불렀을 건데 축시를 해라 해가지고 그 친구 결혼식에 저한테 축시를 해줄 수 있냐 할 때 저는 덜도 안 되고 해줄게. 저는 어떤 친구에게도 한 번도 사회에 한 번 본 적은 있네.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역할을 해준 적이 없었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어려웠을 때 그 고마웠던 마음. 근데 묘하게 저랑 제 와이프랑 아이들과 함께 이 삼촌이 결혼한다 같이 가자고 애들 어릴 때 같이 갔을 때 그때 결혼했거든요. 40에 그때 결혼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동창들이 꽤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묘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황한태입니다. 한태 네가 온다 하길래 오늘 왔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하객이 2배가 왔답니다. 그 친구만. 저는 그 친구에게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그 친구는 굉장히 시구장에서 영향력이 있게 생긴 친구가 되거든요. 항상 명절이든 어떤 날이든 제가 그 친구 꼭 챙겨줍니다. 그때 어렸을 때 나에게 믿음을 줬던 친구가 저는 있지 않는.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용기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뭔가 도전하고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박수 치주고 응원해주고 해봐라고 믿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의 꿈을 뺏으려 하고 아무것도 해주고 가면서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해서 니는 친구와 아는 사람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복수해라고 해서 이제 내 성공했으니까 니 모르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레벨 낮은 성공 복수가 아니라 진짜 복수는 여러분 멋지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고마웠던 그 사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잘해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왜 낼 수 있냐?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는 여러 얘기. 쇼더 플랜 할 때 고정관념 체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꿈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올해 2022년은 행동을 명확하게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내 꿈을 펄 이그젝티브의 유지가 될 수 있는 펄이 된 사람 프리덴셜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지나가면 그때 들었던 사람들한테 그때는 안 할지 몰라도 가슴속에 우리합니다. 저거 성공하면 어쩔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 뭔가 평가받는다고 여러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런데 용기를 갖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STP를 쇼드 플랜을 했는데 컨택이 잘 안 돼.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해봐요. 왜 컨택이 안 될까? 내가 황윤태 쌤이 늘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시스템에서도 늘 가이드가 돼 있고 컨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STP를 보여준다. 아까 적임자의 기준이 아닌 사람한테 때가 아닌 사람. 어떤 때?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안 들려요.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 이야기가 들으면 들리던가요? 정확한 목표가 꿈이 있을 때 안 들리듯이. 그는 자신을 향해 꿈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꿈을 지지해 줘야 돼. 그리고 고정관념과 체면의 똘똘 뭉쳐가 아직도 내 애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야, 그때. 내가 성공하든지, 라스베가스 갔다 오고, 파리 갔다 오고, 남들 하는 거 맨날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 생각 없다. 옆에서 야 시너지 디톡스 기가 막히더라. 듣고는 내 친구 하던데 나 한 사람 하던데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때가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줬다고 그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아니면 정확한 STP를 못하든지 자기가. 그런데 우리 이글스앱이라는 시스템에서 완벽한 백과사전인 이글스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앱 속에 보상 플랜하고 방법이 다 나와 있어. 근데 많은 분들은 이래요. 리더들의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이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글스앱 봐봐 다 알아. 자기도 다 안 보면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글스앱에만 들어오면 될 거야. 안내를 해. 자기가 뭘 봐야 돼. 도시락도 안 싸주면서 요걸 봐. 요거는 소세지 마시고 요거는 뭐고 아직도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내 시너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이 나이에 못해. 나이가 있으시다면 이병현 쌤이나 같은 랠리가 들어갈 거고 젊은 사람은 임태훈 사장의 랠리가 들어갈 거고 그게 맞는 부분들을 자기가 보고 소화한 걸 보여주면서 해야 돼. 보상 플랜도 보여주라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디톡스 설명은 그렇게 잘하면서 보상 플랜도 어때 여러분? 방법론도 그 툴을 줬다라면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보여주든지 오프라인을 보여주고 툴을 주든지 앱을 보게 하든지 그러면서 꼭 눈빛을 보고 여러분들 필드로 하는 올해는 꼭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는 건 반드시 보상 플랜과 방법론을 여러분이 직접 훈련이 돼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량인 거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보상 플랜하고 방법론을 녹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앱이 다 있잖아요. 앱은 다 항상 있죠 여러분. 그 보조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몸으로 체득을 해내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데리고서 도서관 데리고 가서 이 도서관 다 이 그대로 다 따라해라. 자기도 못 따라하면서 리더의 착각이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가능성과 미래를 크게 만들어주는 방향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의 리더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그래 한번 보여줄게. 보상 플랜 할 때 트레이닝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전 제시라고 트레이닝 시켜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뒤에 안 시켜. 1년 동안 안 시켜줘. 못 물어보면 그때 한번 트레이닝 시켜줬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말 300번 해야만 그때 기억난다. 트레이닝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전 제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00번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언제까지나
부처만 하겠습니까? 마음먹으면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다 마스터가 되는 건데 그걸 복제시켜 나간 게 여러분의 사업체가 2022년도에는 똑같은 보상 플랜을 그래서 이 앱을 사용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쓸 수 있는 힘들을 스폰서한테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보다 낫다 파트너 낫다 그런 짐을 넘기는 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올해는 내가 일이 돼야만 누군가에게 일을 요구하게 되는 역할. 맞습니까? 오늘 제가 좀 너무 강합니까? 신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고3인데 여러분들 눈썹 밀어야 돼. 머리 밀어야 돼요. 고3인데. 왜 못 밉니까? 1년만 밀면 되는데. 이 엄청난 인생의 사회적인 기회인데. 이때 왜 꼭 그 연애를 하고 싶어져요? 이때 왜 철학이 완성이 되고 허무주의 철학으로 응?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합니까? 저 원래 좀 부드러운데 올해는 정말 이 여러분 일생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여러분. 근데 NSP 시너지 50조가 겹쳤기 때문에 퍼펙트 스톰이에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은 두 가지 이상의 비교 왔을 때 퍼펙트 스톰인데 우리는 기회의 퍼펙트 스톰이 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박준상의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연애하고 싶고요.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요. 마음을 바꿨댔죠. 그때 더 빨리 1년 더 빠르게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어때요? 20대인데 집안에 가장이 된 거야. 가장은 남자가 아빠가 가장이 아니에요. 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장. 가장이 돼보자고요, 우리가. 기쁨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선물, 목걸이 받는 사람보다 목걸이 선물해 준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멋진 딸이자 아들이자 아내이자 엄마이자 아빠이자 친구이자 그런 삶을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펄만 유지돼도 여러분들 인생 다 바뀔 수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친구는 여러분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친구한테 여러분들 지금 로핀일 때 누군가의 쇼더 플랜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세요. 잘해라 지금 딱 체크 중이다. 딱 잘한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또한 성실해. 진짜 이 성실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실한 건 기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자기 관리 못하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방심하면 살찝니다. 리더들. 방심하면 살쪄요. 딱 보면 어때? 살찐 리더들 보면 쫙 게을러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기 관리하시고. 환경을 바꾸든지. 억지로라도 출근하든지. 억지로라도 뭐 운동을 하든지. 자신 스스로가 그런 어떤 게으르지 않는 방심하면 살찝니다. 응? 올해는 진짜 한번 성실하게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신의 목표에 눈을 떼지 말자. 아마 여기에서도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분양을 도전해 본 분들은 이 느낌을 알 겁니다. 자기 생애 최초든 자기가 원했던 꿈의 집이든 뭔가 당첨이 됐어요. 그 피 받고 파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그 당첨권 파는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내가 원했던 내 꿈에 원했던 집을 내가 계약금 10%나 20% 넣고 계약금을 넣었어. 그때는 여러분들 딱 계약금 치는 순간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봐도 별로 안 아파. 저 집 샀거든.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 땅만 파고 있는 포크레인을 지나가면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어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 집 지나가면 힐링이 돼. 그 땅만 지나가면. 20평대, 30평대 집 하나 했는데 거기 몇천 평, 몇만 평 지나가는데 그 내 집 같아. 그리고 얘 청소 올라갈 때마다 페인트 널칠했는데 그거 보면 흐뭇해.
내 집 올라가네. 그런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을 때는 거기 일어나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과정이 없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흡수하는 거야. 그래. 그게 딱 입주할 때 보세요. 자기 삶과 내 가족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내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들, 그게 진짜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펄만 유지되는 인생이 된다면 팀 리드에서 매니저, 매니저에서 디렉트, 엘리트 가는 그 과정마다 대가들 아무렇지 않아요. 펄이 있거든. 유지가 되는 펄이 있거든. 그러면 어떤 거절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여한의 친구가 더 많은데 여러분. 우리 삶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의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여러분.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누리기 위해 지금 대가 지불 어차피 올라가려면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여러분들 자신의 목표에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진짜 고3 같은 1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올해는 고3이다 네. 고3 같은 마음에 1년을 보내보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고3만 보내면 여러분 주민등록증 나옵니다. 아직 선거권도 그때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고3이 되면 나오구나. 한번 그런 마음에 인생의 고3 같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성장의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은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다. 황윤태 레가시 프레덴셜님이 하신 말씀. 탑5와 그때 그 모든 리더들에게 새 사람은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다. 엄청난 많은 성장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은 내가 역할을 해야 될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공한 분들은 스스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시대에 사람이 건너가는데 아빠는 덩치가 크고 아들은 키가 작았죠.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가 옆에 가서 네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강을 건너자. 아들은 8살인데 덩치가 작은데 큰 돌 뛴 거 무거운 거 팔도 아프고 근데 아빠가 무서우니까 걸어가야지. 그래서 강을 따라 지나간 거예요. 에이 그걸 들고 가지.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강에 중간중간하니까 물살이 세지는 거야. 그 물살이 세니까 덩치가 작았던 그 아들은 떠내려갈 것 같은데 안 떠내려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들 수 있던 그 무게의 돌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선 돌을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들 수 있는 책임의 무게는 얼만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게가 뭐냐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난 이 역할을 놓을 수는 없어. 그 멋진 어른 같은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 옆에 탔던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았어.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치료는 병원에서 받았더라면 여러분 간호는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까? 그 대소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부족한 부분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치료를 그 간호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사람일 거야 아마.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올리고 있습니까? 나는 받아야 됩니까? 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가장처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나를 키우는 거예요. 올해 2022년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1000년도 전에 2000년이 넘는 세상에도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나를 위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나를 위해 꽃을 피워내지 않는다. 산에 오르려 하며 폭우가 내리고 바다로 떠나려 하면 풍랑일 것이다. 운이 따르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 정도의 걸림돌과 늘 닥칠 수 있는 상수라 여기자. 나는 최악의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산을 넘을 것이고 바다를 건널 것이다. 미자의 남명. 여러분 인생에 꽃길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올리고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디를 보고 있고 어떤 눈높이에 있다라며 그 책임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해도 안 해도 시간은 가는 겁니다.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펄만 유지되면 모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이 될 건가?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에 있는 승부를 던져야 되겠다. 여러분의 역할이 피해자입니까? 책임자입니까? 스스로가 만들고 아이고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또는 어떤 내가 아이고 몰라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분 아이고 내가 늦게 시작해가 나한테 기회가 지금 여러분은 수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처음 시작했던 우리 리더분들 제품이 이래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디톡스도 완성되지도 않았고 결과치도 없었고 시스템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페퍼민트 갖고 610을 했습니다. 75개. 3세트만 한번 돌려보실래요? 한 달에. 페퍼민트를 얼마나 많이 마신지 압니까? 제 몸속에 향수 대신 페퍼민트 냄새가 늘 80일을 갖고 610하면 75개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 네? 택시 운전소에도 가봤고 버스 타는 사람들도 가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 리얼 스토리에 이글스 앱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곳에 여러분 마음먹기 따라 여러분 수혜자 맞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 늦은 게 아니라 최고의 기회에 여러분 와 있고 최고의 시대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역할을 스페셜한 보통 사람이라 생각하죠. 멸항태 쌤과 탑5 리더들 늘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등에 관역을 늘 메고 다닌다 생각. 항상 겸손해야 돼. 시기질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핀이 높다고 의식되지 말고 돈을 많이 번다고 의식되지 말고 항상 등 뒤에는 관역이 있다. 그 겸손함을 잊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는 그래서 어딜 가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딜 가서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월 1,000만 원만 돼도 목이 여러분들 철근입니다. 철근.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콧구멍만 봐. 당신 버는 건 내 3일도 못 살아. 그래도 어때 여러분들? 일주일도 못 당신 3일도 못 사는 인생 그런 사람한테도 어때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진짜 그런 보통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모습이 중요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들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 잘 될 거야는 대책 없는 희망 갖고 이렇게 희망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 혼을 바쳐야 돼. 왜? 우린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2배, 3배 노력을 해야 돼. 그런 마음 속에서 책임감의 어깨들이 리더들이 항상 참여를 하거나 뭔가 모임을 하거나 그룹에서 뭔가 부름이 받았을 때 예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연봉 때문에 게 아니라 마인드 자체의 역할을 하기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줌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줌의 세상이라고 가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진짜 혼을 박차는 사람들은 느낌이 달라요. 필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올해는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가면 속에서 체면 속에서 합니다. 정말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까? 2022년도 펄만 유지되는 인생만 돼도
어린 분들은 프리덴셜만 유지되는 인생에 대해도 우리 인생 모든 걸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일어나야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일관성이 있어요. 올해 한 해만큼은 일관성. 럭비공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사람, 기차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오늘 올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 이렇게 예측 불허인 럭비공 같은 사람이 럭비공 같은 인생이 어떻게 뛸지 몰라요. 올해는 자기 스스로가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다 가져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있을 자리에 늘 있는, 응? 있을 자리에 늘 있는 참여해야 되는 줍니다. 고3은 여러분들 저는 그래 배웠습니다. 고3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엉덩이로 공부한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참여의 엉덩이를 절대 떼지 않게 스스로가 다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침착하고 좀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돼. 조금만 기분 나쁘다 핵 언제 가는지 그런 모습에서 파트너들이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가볍게 만들어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큰 일을 만들어 갈 거라면 여러분들 거기에 걸맞는 자세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또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올해 한 해만큼은 저 사람에게는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말과 행동과 시간들. 그때 순간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관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일반사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뭐 창조를 한다. 뭔가 개발을 한다. 돈을 펀딩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위협받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오로지의 자산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뭘 느끼게 되냐? 일관성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했을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면 함께 가라는 그 속담이 있듯이 함께 가려면 안정감을 줘야 돼. 신뢰를 줘야 되는 거야.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훈련을 해야 돼. 그래도 어길 때가 있어요. 사과하고 그리고 또 지켜나가는 훈련 속에서 점점점 그러면 자신의 브랜드가 만들어져 가요. 저는 좋은 때라는 것을 배운 게 있습니다. 좋은 때는 좋은 시간,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 좋은 때는 차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때가 되려면 차야 돼요. 마치 같은 과일이지만 익었을 때와 덜 익었을 때 맛이 다른 거죠. 여러분의 때가 찰 때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 때를 올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어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진짜 콧불소 같은 우직한 힘으로 갔을 때 꽉 찬 여러분 인생의 익은 열매 맛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올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일 수도 있고 3년 뒤 관계는 없어요. 우린 끝없이 성장해 갈 거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삶은 오래 삽니다. 그 삶 속에 다 보상을 받게 될 거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해독하고 안 해독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생산적으로 우리는 채워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팀워크에 합의돼야 돼. 팀워크에 합의돼라.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거기에 반딧불 같은 조그마한 실로라기 불빛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때 환하게 보이는 게 뭘 말씀드린지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그 실로 같은 희망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글스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과
회사에 완벽한 제품이 있지만 결국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이 낮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키를 잡은 적이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서 폴만 유지돼도 인생의 마스터키를 치는 건데 이 도구를 다 만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큰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팀워크에 합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올해만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팀워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수영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관계입니까? 수영할 수 있는 분한테 배우는 것처럼 그 팀워크를 배워가는 거야. 가볍지 마라. 올해 한 해만큼은 여러분 가볍지 마셔야 돼. 뭘 가볍다고? 감정의 쓰레기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을 조심해야 말과 행동을 조심하듯이 감정도 조심히 다뤄야 돼. 조그만 사소한 일에 어때? 아이고 예를 들면 어때? 크로스가 나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어때? 온 시기 질투가 여기까지 올라가.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어때?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의 감정이 어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파트너하고도. 스폰서하고도 마찬가지고, 크로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풀스윙을 맨날 해요. 저 사람 맨날 전쟁터야. 아이고 오늘 또 전쟁 터졌나? 누구하고 터졌노? 그 곁에는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또한 지금 프로모션이 이렇게 매번 나오지만 하다가 한 번 놓쳤다고 했어요. 아이고 난 안 된다 이가 봐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가 그런 부정적인 끝없는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한 달 목표를 또 놓쳤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후회는 없어요. 과정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한 달 목표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사 우리는 안 된다. 그렇지 마라. 정말 인생의 마스터 키를 볼 수 있는 우리 이곳에 와 있다면 생존도, 선택의 자유도,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이곳에 가볍잖아요. 매 순간순간 생각을 조심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 주려고 노력을 하셔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동네북이 아니에요. 함께할 소중한 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바랄까요?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바래. 여기 있는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물들 아닌가? 그 보물을 지켜내셔야 돼요. 음치가 있는데 관계치는 되지 말자. 도레 왜 이러지 마. 관계치 인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 이러지 말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글스 시스템의 보석을 지켜내셔야 돼요. 보석 가게라고 떡 갔는데 보석은 하나도 없고 허접한 것만 있으면 그 보석 가게가 되겠습니까? 이글스 시스템의 보석은 뭡니까? 우리는 정서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서와 문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글 스코어는 우리는 철저하게 각자가 지켜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크로스라이닝 하지 말고, 동거래 하지 말고, 이곳에서 정말 성공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딱 지키는 그 모습을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건강한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 소비자 가격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내셔야 돼. 그걸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나만이 아는 비법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면서도 함께 지켜나가는 문화에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함께하는 스리라인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 문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줌으로 보더라도 결국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하는 곳에서 항상 시스템 속에 배우고 시스템에 공을 돌리고 시스템 통해 따라간다는 그 모습들을. 하지만 사람이 본물이라는 것도 놓치지 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폰서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 여러분의 파트너, 크로스 모두 다 감사하고 평안 본물이라는 거 잊지 마요. 아시겠죠? 팀웍을 짓는데 가건물 짓지 마세요. 잠시 내가 하려고 하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일대 마스터 키를 짓는 평생 키를 가질 건데 건물을 짓지 마세요. 또 하나, 신뢰를 쌓으십시오.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신뢰가 없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관계는 깨져요. 의심이 사지 않아요. 신뢰를 쌓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공은 이것 말고 다른 사람은 그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팀 매니저가 되든 팀 엘리트가 되든 펄이 되든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축하하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신뢰를 쌓으십시오. 신뢰를 깨지 말고 의심을 만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고 그 눈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타이밍,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걸 순간 나한테 와도 가볍게 표현하지 말고, 가볍게 결정 짓지 말고, 생각을 조심하고 말과 행동도 조심하듯이 좋은 타이밍은 반드시 기다림을 전제로,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기다림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해랬더만 쇼하는 데 쇼통하지 말고, 쇼하듯이 보여주는 통하지 말고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의 전제는, 공은 볼링공처럼 하면 안 돼요. 대화는 탁구공처럼 해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혼자 스트라이크 하면 그는 대화가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절대 오징어 부부 사랑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목을 서로 쪼아 죽이고 있어.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러면 본인의 성공한 모습들에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하지만 시스템 속에서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카운셀링 스폰서와 호흡을 맞추세요. 이 시스템 속에서 사람과의 호흡을 맞춰야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그 호흡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인생의 마스터키에 폴 이그제티가 도전한다는 게, 인생을 바꾸는 게 그리 쉽겠습니까? 끝없는 훈련과 끝없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에게는 냉철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십시오. 근데 많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합니다. 남들에게는 굉장히 냉철해요. 그거는 부정적인 모습을 변하는, 그 모습들을 스스로가 잘 이기는 역할을 올해 한 해는 우리 그런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팀워크와 이기심은 기준점의 차이입니다. 어디가 기준이냐? 이기심은 갈증이 날 때 마시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갈증이 날 때 마시면, 바닷물을 마시든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느껴져요. 이기심은 계속 더 커지게 되는 거야. 그걸 줄여야 돼요.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이 팀워크의 보물을 소중하게 세충한다면 이기심이 아닌 팀워크가 이 정서와 문화를 함께 만드는 역할이
아시겠죠? 올해 2020년 요번엔 산타도 뺐습니다. 호랑이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민년 올해는 우리 일생일 때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2022년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계기도 하고 이글스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올바른 성공자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팀 디렉이 되신다면 뉴팀 디렉이 되면 이제 레가시 이그젝티브이신 황유태 쌤과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도 올해부터 열리게 되죠.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팀 리더인 여러분들 보람 그리고 선택의 자유 생존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 되죠. 유지되는 이그제큐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이상 되신 분들은 프리덴셜로 유지돼서 인생의 가문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왕이면 10월 달에 전 세계인들이 보는 라스베가스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목표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꼭 안 되더라도 2023년도는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해 한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